오늘 아침 67살 여성이 평소와 다름없이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전고가 되자 그녀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내부 출혈이 너무 심해 혈압이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해보니 위 점막이 수개월 동안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가끔 느껴지는 쓰린 감각은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후 느껴지는 약간의 메스꺼움은 나이 탓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최태양 의사입니다. 서울에서 18년간 소화기 외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4,000건이 넘는 위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죽어가는 장기를 제 손으로 만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길을 걷고 있는 10명 중 9명이 초기 위 기능 부전을 앓고 있으며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위는 아파서는 안 됩니다. 쓰려서는 안 됩니다. 평범한 식사 후에 무겁게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증상들이 정상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냥 제산제나 먹고 일상생활을 계속하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침을 삼켜보십시오. 바로 지금 해보세요. 침이 끈적하게 느껴지나요? 완전히 넘기려면 2번 삼켜야 할 것 같나요? 목에 끈적한 느낌이 있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위는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능 부전이 진행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매일 음식을 먹는데도 몸은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기력이 약해집니다.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를 수 없게 됩니다. 자녀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통증이 찾아옵니다. 지금 느끼는 작은 불편함이 아닙니다. 진짜 통증입니다. 새벽 3시에 잠을 깨우는 통증입니다. 음식 먹는 것이 두려워지는 통증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혈이 시작됩니다. 너무 늦기 전까지는 볼 수 없는 내부 출혈입니다. 지난달에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였습니다. 71살이셨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셔서 피곤함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혀에 두꺼운 흰색 설태가 끼지만 구강위생이 좋지 않아서라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가끔 식사 후에 위가 차갑게 느껴지지만 날씨 탓이라고 여겼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검사해보니 위 점막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딱 맞는 시기에 발견했습니다. 2달만 더 지났으면 응급수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수술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기회의 창입니다. 약물 없이, 수술 없이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도 여전히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창은 빠르게 닫힙니다. 일단 과정이 시작되면 위 조직은 빠르게 악화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에서 의사들은 소화에 대해 물어보는데 겨우 5분을 씁니다. 혀를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침에 대해 물어보지 않습니다. 상복부의 차가운 감각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초기 징후를 찾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것입니다. 저는 거의 20년을 이 초기 경고 신호들을 연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정확한 패턴을 기록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분 안에 위기능 부전을 감지할 수 있는 정확한 자가 진단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도 집에서 바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여러분의 위 점막을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3가지 흔한 음식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입니다. 수년간 먹어온 음식들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30일 안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의사이며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18년간 소화기 외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수천 개의 위를 수술했습니다. 사람들이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선 것은 제 진료실에서 매일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상황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입니다. 67살 어르신이 약간 메스껍게 느끼며 잠에서 깹니다.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약간의 불편함입니다. 어제 먹은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시합니다. 3주 후 그분은 제 응급실에 계시고 저는 수개월 동안 악화되어 온 위 점막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손상이 너무 심해서 간단한 치료법으로는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진료실을 찾는 환자 10명 중 9명에게서 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손가락을 뺨 안쪽에 부드럽게 대보십시오. 이제 혀로 입천장을 문질러 보십시오. 침이 끈적하게 느껴지나요? 거의 끈적끈적한가요? 혀에 특히 뒤쪽으로 황색이나 흰색으로 보이는 설태가 끼어 있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라면 여러분의 위는 이미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는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몇 주, 심지어 몇 달 전부터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소화불량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 탓으로 돌립니다. 제산제를 먹고 일상을 계속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여기 서울 아산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을 도운 이분자가 진단법을 개발했습니다. 위기능 저하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위점막은 본래 두껍고 보호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튼튼한 고무 코팅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 위는 쇠를 녹일 수 있을 만큼 강한 산을 만들어냅니다. 그 보호막이 산이 위벽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하지만 그 점막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산이 그 아래 조직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피를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미묘한 변화들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라고 했던 끈적한 침, 그것은 위로 올라오는 산으로부터 목구멍과 입을 보호하기 위해 몸이 필사적으로 더 많은 점액을 만들어내려는 것입니다. 혀의 설태는요, 그것은 위가 더 이상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서 쌓이는 독소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몸이 쏘아올리는 긴급 신호탄입니다. 주목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박 씨라는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71살 남성분이셨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입안이 건조하고 끈적거린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또한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 흰 설태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물을 더 마시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제 병원에 오셨을 때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위 점막이 여러 곳에서 거의 없다시피 얇아져 있었습니다. 그분을 죽일 수도 있었던 출혈성 궤양까지 아마 3주 정도 남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박 씨는 위 통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구토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병원으로 급히 달려가게 만들 만한 명확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저 끈적한 침과 설태만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았더라면, 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했더라면 몇 달 전에 위를 보호하기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위기능 저하가 시작되는 정확한 순간이고, 여러분이 아직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정확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혀는 위의 거울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서울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소화불량, 복부팽만, 피로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진료 기록을 보기도 전에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혀를 보셨습니까? 그들 얼굴의 혼란스러운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아무도 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혀가 필사적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위 점막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몸은 72시간 이내에 혀를 통해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몇 주가 아닙니다. 몇 달이 아닙니다. 72시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지금 당장 화장실로 가십시오. 밝은 불빛 아래 거울 앞에서 입을 벌리십시오. 혀를 완전히 내미십시오. 혀의 설태를 보십시오. 코티지 치즈처럼 두껍고 하얗습니까? 노랗고 기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설태가 거의 없고 혀가 빨갛고 염증이 있어 보입니까? 이 각각의 패턴은 지금 여러분의 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쉽게 긁어지지 않는 두껍고 흰 설태는 위가 적절한 소화 효소를 생산하는 능력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음식이 위 안에서 소화되지 않고 썩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1단계 위기능 저하입니다. 노랗고 기름진 설태는 담즙이 장에서 위로 역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혀 중앙을 부드럽게 눌렀을 때 3초 이상 남아있는 깊은 자국이 생긴다면 소화기관에 독성 체액이 축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심각한 위궤양이 생긴 제 환자의 63%에게 나타났던 증상입니다. 하지만 외과 의사로서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설태가 거의 없고 선명한 빨간색인 완전히 매끈한 혀입니다. 부산의 동료들은 이것을 거울혀라고 부릅니다. 검사 중에 이것을 보면 그 환자가 위 점막이 너무 얇아져서 천공 위험이 심각해지기까지 6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강남에서 오신 박 씨라는 67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가벼운 피로만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통증도 없고 명확한 증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저는 그 거울 혀를 보았습니다. 즉시 내시경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위 점막이 정상 두께의 절반 이하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죽일 수도 있었던 위 천공까지 아마 8주 정도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징후에 주목하십시오. 혈액 검사에서 어떤 이상이 나타나기 전에 침의 농도가 변합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침은 맑고 묽어야 하며
삼킬 때 쉽게 흘러가야 합니다. 하지만 위기능 저하가 시작되면 침이 끈적하고 걸쭉해지며 거의 밧줄 같아집니다. 제 환자 중 일부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에 풀이 있는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위산 생산이 극적으로 떨어져서 침샘이 더 걸쭉하고 더 알칼리성인 침을 만들어 필사적으로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몸은 더 많은 소화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침의 구성을 바꿉니다. 2분자가 진단법입니다. 내일 아침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기 전에 입안에 침을 모으십시오. 삼키지 마십시오. 30초 동안 혀 아래에 고이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투명한 유리컵에 뱉으십시오. 건강한 침은 물처럼 묽을 것입니다. 위 기능이 저하된 침은 걸쭉하고 탁하며 유리컵 옆면에 달라붙을 것입니다. 만약 끈적한 침이 보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은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장이 지금 망가지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제 환자분들 중 90%가 완전히 놓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악화 단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너무 늦기 전에 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위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실제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 몇 주, 때로는 몇 달 동안 절박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노화나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침을 삼켜보세요. 어떤 느낌입니까? 부드럽습니까? 아니면 목구멍에서 끈적끈적한 느낌이 듭니까? 이것이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위장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침 생성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점성이 생깁니다. 이것이 의학 용어인데 간단히 말하면 침이 끈적해진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위장과 침샘이 미주신경을 통해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산 생성이 약해지면 뇌가 위험 신호를 받고 즉시 침 구성을 바꿔서 보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똑똑합니다. 위장이 더 이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입안에서 음식을 미리 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것을 무시합니다. 단순히 탈수라고 생각하고 물을 더 많이 마십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설태입니다. 입을 벌리고 지금 당장 거울을 보십시오. 진심입니다. 해보세요. 혀에 낀 태가 무슨 색입니까? 하얗고 두껍다면, 특히 중앙과 뒤쪽 부분이 그렇다면 위벽이 이미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누렇다면 담즙 역류가 시작된 다음 단계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혀 표면에 금이가 있고 두꺼운 태가 끼어 있다면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위험 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구취 때문에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단지 입냄새만요. 그것이 유일한 걱정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더 이상 가까이 앉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혀를 검사했을 때 두꺼운 누런 태가 덮여 있었습니다. 즉시 내시경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초기 장상피화생을 동반한 심각한 만성 위염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암 단계 변화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손상까지 4개월 남은 상태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1년 넘게 끈적한 침 느낌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갱년기라고 생각했답니다. 주치의는 물을 더 마시고 스트레스를 줄이라고만 했습니다. 아무도 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런 단순한 징후들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정기검진에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지 묻습니다. 구토나 대변에 피가 섞였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위장 기능 저하는 극적인 증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미세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치매 끈적임, 혀의 태,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징후, 조기 포만감입니다. 조기 포만감은 소량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의미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위장이 수용 반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위장은 부드럽게 늘어나고 수축합니다. 망가지는 위장은 경직됩니다. 제대로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밥 3숟가락만 먹어도 갑자기 배가 부른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위장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되돌릴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위벽세포가 완전히 위축되기 전에, 위산 생성이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지기 전에,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 가리는 처방약이 필요하게 되기 전에. 지금 명치를 만져보세요. 갈비뼈 바로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아픕니까? 최근에 먹지 않았는데도 부풀어 오른 느낌이 듭니까? 이것들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장기에서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이제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위벽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18년 동안 수술실에서 위를 열어본 후 제가 지금 밝히려는 것이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음식들이 아닙니다. 첫 번째 범인은 서울의 제 환자분들 중 90%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매일 아침 드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일 주스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빈속에 마시는 오렌지 주스나 사과 주스 한 잔은 살아있는 살에 직접 산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위장이 비어 있을 때 보호 점액층이 가장 얇습니다. 과일 주스에 농축된 과당과 구연산이 망치의 힘으로 위벽에 충돌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계셨는데 심한 위염으로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드시고 운동하시고 비타민도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매일 아침 큰 잔으로 갓 짠 자몽 주스를 마셨습니다. 내시경으로 검사했을 때 위벽이 전쟁터처럼 보였습니다. 도처에 미란이 있었습니다. 빨갛고 염증이 있고 곳곳에서 출혈이 있었습니다. 그 주스의 산이 매일 아침 한 번씩 보호막을 벗겨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위장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위산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그 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점액도 생성합니다. 빈속에 마시는 과일 주스는 엄청난 위산 생성을 유발하지만 주스의 당분이 실제로 점액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제 위장은 자신을 보호할 것 없이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멈출 골든타임입니다. 이런 패턴을 수년간 계속하면 만성 위염이 발생하고 그 다음 위축성 위염, 그 다음 장상 피화생, 그리고 위암이 됩니다. 직접적인 경로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의사들이 실제로 권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통곡물 빵과 생채소를 주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게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는 걸 압니다. 모든 사람이 섬유질을 더 많이, 통곡물을 더 많이, 생채소, 샐러드를 더 많이 먹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술실에서 보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채소와 딱딱한 통곡물, 빵에 거칠고 소화되지 않는 섬유질은 위가 엄청난 양의 위산을 생성하고 몇 시간 동안 격렬하게 운동하도록 만듭니다. 위 점막이 이미 약해져 있다면, 그리고 기억하세요. 60세 이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약화를 겪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기계적 마찰은 조직의 미세한 찢어짐을 유발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온 72세의 씨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는 딸이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매일 점심마다 큰 생채소 샐러드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 식사 후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위벽 전체에 걸쳐 여러 개의 작은 궤양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생양배추, 생당근, 통곡물빵에 거친 셀룰로스가 말 그대로 위 내부를 긁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우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결책은 채소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조리 방법입니다. 채소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찌세요. 채소를 익혀 드세요. 위장이 조금이라도 민감하다면 거친 통곡물보다 흰쌀을 선택하세요. 위는 같은 영양소를 흡수하지만 손상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가장 충격적입니다. 기름기 없는 닭가슴살입니다. 네, 모든 다이어트 계획이 권장하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닭가슴살에는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지방 없이 단백질을 먹으면 위는 그것을 분해하기 위해 장시간 동안 최대한의 위산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 단백질은 위에 4-5시간 동안 머물고 그 전체 시간 동안 위산이 최대 강도로 작용합니다. 이것을 기름진 생선이나 삼겹살을 먹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지방은 실제로 위산 생성을 줄이고 더 빨리 배출되도록 하는 다른 호르몬을 촉발합니다. 이 음식들을 절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인식하고 언제 어떻게 먹는지를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빈속에 과일 주스를 마시지 마세요. 항상 지방과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드세요. 위장 증상이 있다면 채소를 충분히 익혀 드세요. 그리고 기름기 없는 단백질은 건강한 지방과 균형을 맞추세요. 이러한 간단한 변화로 수많은 환자들이 제 수술대에 오르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은 위기능 저하에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는 측면이며 서울, 부산, 그리고 한국의 모든 지역에서 매일 조용히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가속화 요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충격을 받을 속도로 위점막 파괴를 가속화하는 음식과 습관입니다. 서울에서 18년간 진료하면서 저는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맹세하는 환자들에게 응급 내시경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채소 기름기 없는 단백질, 통곡물을 나열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시기 지침을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시경으로 안을 들여다봤을 때 그들의 위 점막은 전쟁터처럼 보였습니다. 곳곳에 미란이 있었습니다. 염증이 너무 심해서 조직이 약간만 닿아도 출혈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가속화 요인을 섭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세 가지 위 점막 파괴 요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식사 중 상곤의 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는 걸 압니다. 평생 음식과 함께 물을 마시라는 말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갑거나 상온의 물을 식사 중에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고 보호 점액층이 파괴됩니다. 물이 위에 고이고
압력을 만들고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을 약해진 부위로 다시 밀어 올립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이러한 지속적인 타격은 보호막을 뚫고 들어갑니다. 제 클리닉에서 진행성 위염 환자의 68%가 매 식사마다 최소 2잔의 물을 마셨다고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가속화 요인은 건강에 좋다고 판매되고 있어서 여러분을 화나게 할 것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 생채소입니다. 특히 생양배추, 생당근, 생피망입니다. 낮에는 소화력이 강합니다. 위는 이러한 질긴 셀룰로스 섬유를 분해하기에 충분한 위상과 효소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해가 진 후에는 전체 소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입니다. 밤을 위해 느려지는 위에 생채소,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강제로 넣으면 그 채소들은 그곳에 머뭅니다. 발효됩니다. 가스를 생성합니다. 그 가스는 복강 내 압력을 증가시키고 위산을 있어서는 안 되는 부위로 밀어 올립니다. 강남에서 온 64세의 씨 환자가 있었는데 그는 딸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5년 동안 매일 밤 8시에 생채소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제가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그는 17개의 뚜렷한 밀한 부위가 있었습니다. 17개나요. 그가 밤에 생채소를 중단하자 90일 이내에 그 부위 중 14개가 치유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이지 않는 가속화 요인은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입니다. 적절한 준비 없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요즘 모든 사람이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16시간 음식 없이 8시간 식사 시간입니다. 과학적으로 들립니다. 현대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위가 6시간 연속으로 비어 있을 때도 위산은 계속 생성됩니다. 그 위산은 갈 곳이 없습니다. 고입니다. 농축됩니다. 자신의 위 점막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55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위의 보호 점액 생성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최대 위산 노출과 최소 보호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온 71세 박씨 여성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녀는 온라인 건강 비디오를 본 후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4개월 이내에 그녀는 세 곳에서 출혈성 궤양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약간의 불편함, 가끔 메스꺼움을 느꼈지만 심각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게 왔을 때쯤 그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너무 많은 피를 잃어서 헤모글로빈이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즉시 입원시켜야 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가속 요인은 조용히 작용합니다.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빚에 대한 이자처럼 쌓이는 미묘하고 점진적인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습관을 계속하는 매일매일 손상이 복리로 쌓입니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 점막 손상이 특정 임계점을 넘으면 영구적이 됩니다. 위는 같은 품질의 보호 조직을 재생할 수 없습니다. 평생 당신을 괴롭힐 흉터 조직, 약한 부위, 만성 염증 부위가 남게 됩니다. 지금이 이러한 습관을 즉시 중단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위 점막을 파괴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식습관을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3중 독소 패턴이라고 부르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결국 심각한 위, 기능 장애가 발생한 환자 10명 중 8명에게서 이 패턴을 목격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당신이 배워온 모든 것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이 치명적인 패턴에
첫 번째 부분은 뜨거운 음식을 먹은 직후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뜨거운 국을 다 먹고 5분 이내에 찬물을 마시거나 차가운 과일을 먹습니다. 위 점막은 우리가 열 충격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위를 보호하는 점액층이 충분히 빨리 적응할 수 없습니다. 갈라집니다.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이 작은 균열들은 날마다, 주마다 쌓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고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내시경을 했을 때 그분의 위 점막은 금이 간 도자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은 15년 동안 매 식사 후 차가운 수박으로 마무리해 오셨습니다. 완전히 피할 수 있었던 15년간의 손상이었습니다. 이 패턴의 두 번째 독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너무 빨리 먹는 것입니다. 불안하거나 서두를 때 몸은 위상과 보호점액을 덜 생성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빨리 먹으면 음식이 위에서 부분적으로만 소화된 채 몇 시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발효됩니다. 약해진 위 점막을 태우는 가스와 산을 생성합니다. 식사를 하는 황금 시간은 최소 25분입니다. 5분이 아닙니다. 10분도 아닙니다. 최소 15분입니다.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이 규칙을 말씀드립니다. 식사에 15분을 할애할 수 없다면 아예 먹지 마십시오. 제대로 앉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독소는 공복에 커피와 진통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커피와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일반적인 진통제 모두 보호 점액 장벽을 벗겨냅니다. 특히 아침에 아무것도 먹기 전에 이것들을 결합하면 본질적으로 생위 조직에 직접 산을 붓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우보세 택시기사 이 씨를 매우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심한 상복부 통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8년 동안 매일 아침 교대 근무를 시작할 때 블랙커피와 허리 통증 때문에 진통제 2알을 드셨습니다. 음식은 없이요. 커피와 약만요. 진찰했을 때 위에 12개의 미란이 있었습니다. 위에 12개의 개별적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천공성 궤양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응급수술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3중 독소 패턴을 끊기 위해 즉시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뜨거운 음식과 차가운 음식 사이에 30분의 간격을 만드십시오. 뜨거운 국을 먹었다면 차가운 것을 마시기 전에 30분을 기다리십시오. 무언가를 마셔야 한다면 미지근한 물만 마시십시오. 둘째, 매 식사마다 15분 타이머를 설정하십시오. 한 입 먹을 때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십시오. 각 음식을 최소 란치번 씹으십시오. 지루하게 들리는 것을 알지만 이 하나의 습관만으로도 수년간의 손상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셋째, 최소한 밥 한 공기나 빵 2조각을 먼저 먹지 않고는 절대 커피나 진통제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음식이 보호 완충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습관을 점검해 보십시오. 어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3중 독소 패턴의 어떤 부분이라도 하셨습니까? 뜨거운 국 후에 찬물을 마셨습니까? 10분 이내에 급하게 식사를 하셨습니까? 빈속에 약을 먹었습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지금 이 순간 적극적으로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꿀 황금 시간은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다음 식사가 치유를 시작할 기회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할 정확한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백 명의 환자를
응급수술에서 구한 황금시간 프로토콜입니다. 1단계. 아침 타액 검사. 양치하기 전에, 물을 마시기 전에 거울 앞에 서십시오. 혀를 완전히 내미십시오. 혀 표면에 60% 이상을 덮는 두꺼운 흰색이나 노란색 설태가 보인다면 위 점막이 이미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매일 아침 사진을 찍으십시오. 설태가 두꺼워지면 위험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2단계. 이분 압박 검사. 갈비뼈 바로 아래, 정중앙에 세 손가락을 가로로 놓으십시오. 단단하지만 아프지 않게 누르십시오. 10초간 유지하십시오. 날카로운 통증, 화끈거림 또는 깊은 불편함을 느낀다면 위벽에 염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징후를 무시한 제 환자의 72%가 6개월 이내에 출혈성 궤양으로 끝났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검사를 하십시오. 통증 수준을 1에서 10까지 기록하십시오. 3일 동안 증가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단계. 제거 프로토콜. 정확히 14일 동안 3가지 음식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커피 금지, 매운 고추나 핫소스 금지, 술 금지. 와인 한 잔만 마신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장 중단하세요. 이 3가지는 어떤 약으로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위 점막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찐 양배추 한 그릇을 드세요. 양배추에는 말 그대로 위 조직을 재건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부드러운 두부 60글 드세요. 미지근한 물만 마시세요. 절대 차갑거나 뜨겁게 마시지 마세요. 온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3년 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68살이셨죠. 8개월 동안 아침 메스꺼움을 무시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제가 검사했을 때 위점막이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6주 후면 위궤양 천공이 생길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위에 구멍이 뚫린다는 뜻입니다.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정확히 이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4주 만에 설태가 80% 줄었습니다. 3개월 만에 내시경 검사에서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술을 피하셨습니다. 두 딸에게 짐이 되는 것도 피하셨습니다. 오늘날 여행도 다니시고 요리도 하시고 완전한 삶을 사십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독을 끊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신체의 능력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중 90%가 이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커피를 마실 겁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속쓰림을 무시할 겁니다. 통증이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릴 텐데 그때가 되면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갑니다. 저는 18년 동안 소화기획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왔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우는 환자분들의 손을 잡아봤습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피할 수 있었던 응급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차례가 되지 않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부엌으로 가세요. 양배추와 두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내일 장볼 목록에 적어두세요. 핸드폰에 아침 7시 알람을 맞추세요. 제목은 혀 점검으로 하세요. 2분이면 됩니다. 2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내일 위 검사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것은 제 채널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형님, 오빠, 누나, 언니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위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설태와 침 상태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초의 박사의 생명을 구하는 위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런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계실지 모를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